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상식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도와도 연일 볼성 사나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제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킬 정도로 인도와 무력 분쟁을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G20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올해는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배경을 놓고 중국과 인도의 개도국 리더십 경쟁에서 중국이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두 나라는 개발도상국 리더십을 놓고 종종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듯이 인도 정부는 지난 1월에 전 세계 120여 개도국이 참가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의 목소리 화상회의에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협의체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장 지난 7월에 있은 정상회의에서도 이란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중국 정부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해 의장국인 인도 정부는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해 분쟁을 벌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대로도 상식 밖의 영토 분쟁을 벌임으로써 인도 국민들로부터 거센 분노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29일에 중국이 발간한 공식 표준지도에 인도가 시료 지배하는 인도 동부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중국 영토로 표기해 인도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진 두 나라의 관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진핑 주석의 이번 G20 정상회의 불참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은 비단 인도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이 인도에 점차 밀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에서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미중 갈등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G20 정상회의에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의 갈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 잇따른 파산과 청년 실업률 폭증마저 벌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끝모를 파국에 내몰리고 있는 것과 달리 인도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중국 대체 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국제사회로부터 개발도상국 리더로 대우받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조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란 사실상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에 잇따른 철수로 인해 중국의 산업 기반이 연일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는데 반해 인도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발판 삼아 대규모 투자까지 이끌어내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G20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향상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중국 정부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듯이 최근 탈중국화에 나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더 큰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연일 본물을 이루면서 가뜩이나 사면 초가에 내몰린 중국 정부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중국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레코드 차이나는 다른 외국 기업과 함께 탈중국화에 나섰던 현대차가 흥미롭게도 인도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 기록을 달성하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현재 인도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5대의 자동차 중 거의 한 대는 현대기아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6년에 현대차가 인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첸나이의 현대모터스 인디아를 설립하고 곧이어 1998년에는 직접 생산 공장까지 구축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보다 재빨리 인도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현대차가 1996년 당시에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당시 인도의 낙후된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인도의 자동차 시장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는 제대로 된 포장도로조차 없는 자동차의 불모지라는 인식이 강해 현대차의 인도 진출에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구 대국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현대차는 합작이 아닌 단독 진출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대규모 투자와 현지 부품 조달 등을 앞세워 인도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해외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초로 인도 시장에 단독 진출에 성공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현대차의 이 같은 예측은 오늘날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만큼 딱 맞아 떨어졌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에 덩달아 인도 시장에 일찍 진출한 현대차 역시도 사상 최대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서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 2위로 껑충 뛰었고, 여기에 덩달아 지난해에는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인도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대차의 역대급 성장은 멈출 기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궁무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까지 인도에서 생산한 차량은 누적 1150만 대이고 현지 판매량은 80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의 가구당 승용차 보급률은 아직까지 10% 미만인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성장이 여전히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나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직접 생산 공장을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현지화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진출 초기 출시한 i10과 상트로는 한국보다 길이 좁고 험난한 현지 사정에 맞춰 저렴하고 오래 탈 수 있는 소형차로 출시됨으로써 인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신형 컴팩트 SUV 크레타의 고급화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 현지 매체로서 중국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레코드 차이나는 상생이라는 의미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현대차와 인도의 이 같은 협력은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에도 큰 훈풍을 불어넣음으로써 중국 정부를 당혹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과 경제보복을 일삼은 탓에 이에 반발한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화에 대거 나서게 됐고,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와 산업 기반이 몰락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달리 한국 전쟁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진심 어린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던 인도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어지면서 마침내 중국의 경제 규모까지 추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코드 차이나는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이 최근에도 현대차가 인도 시장 석권을 위해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현대차가 전기자동차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2천억 루피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인도에서 점유율 20%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기아차도 인도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 점유율은 30%다. 업계는 현대차 그룹의 인도 시장 정상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험악한 갈등을 촉발하면서 결국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떠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사회와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던 인도는 외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고, 이를 통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차처럼 인도의 가능성을 보고 일찍이 투자를 단행해왔던 외국 기업들 또한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한바구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외신들의 이 같은 보도는 각고의 노력 끝에 맺은 신뢰관계를 쉽게 여기지 않고 이를 소중히 여길수록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